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게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성인 가운데 중증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들, 그리고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 같이 세 집단에 추가 접종 긴급 승인을 내린 것입니다. 부스터샷 긴급 승인과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최종 판단을 한 달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교사 노조와 5%의 임금 인상을 포함해 보너스 지급 아래 잠정 합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의 투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7월 이후 2달 만에 10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특히 독감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보건당국이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됐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1000건으로 집계되면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밀려있던 실업수당 청구가 한꺼번에 처리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은 곧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프랑스와 미국 사이 갈등이 해빙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주, 영국과는 여전히 살얼음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아프간 철군과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국경 이민자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낙태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주의회의에 제출됐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측은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마리아 로빈슨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부 차관보로 지명됐습니다. 연방상원이 북한이 소형 핵탄두와 극초음속체 등을 개발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당내 견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만 선수의 템파베이 레이스가 토론토를 7대1로 꺾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서부저 위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에게 5대10으로 패했습니다. 1위 팀인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고를 8대6으로 꺾으면서 두 팀 간의 승차 2게임 차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하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9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말 이후 2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입원 환자 수치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입원 환자가 1800명 가까이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000명 밑으로 내려가서 보건국은 일단은 반기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숫자는 9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게만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보다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의 대상은 세 집단에 국한됐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과 18살부터 64살 연령대에서 중증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들과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감염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큰 집단에는 의료인과 교사, 돌봄시설 직원, 식료품 점원, 노숙자와 재소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FDA 승인은 화이자 백신에만 적용됩니다. 추가 접종 시기는 2차례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FDA 승인은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추가 접종 목표에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이번 주부터 접종을 마친 지 8개월이 넘은 모든 사람에게 추가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FDA 긴급 승인에도 실제 추가 접종 시기는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들이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추가 접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최종 판단을 한 달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요일부터 이틀 예정인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접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FDA가 승인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이를 공고해야만 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팬데믹 확산 속에 제약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 기술을 나누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의를 열고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의 제약사와 백신 제조 공법을 공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고위 관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비공개적으로 파이자와 모더나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작회사를 통해 계약업체들의 백신 기술 면허를 주고 이렇게 생산된 백신을 저중위 소득 국가에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이 협상의 결과가 미국이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이윤 없는 가격에 구매해 해외에 공급하겠다는 합의로 이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술 이전 대신 내려진 결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더나와의 협상에서는 아직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더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삭슬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현 상황을 모두가 도와야만 할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한 5억 회분과는 별도의 분량입니다. Today,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이에 따라 미국이 지금까지 기부를 약속한 백신은 모두 10억 8천만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의 약속은 다른 국가들의 기부 약속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한 분량 중 1억 6천만 회분을 이미 100개국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나머지 분량도 차례로 모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made and I'm keeping the promise that America will become the arsenal of vaccines, as were the arsenal for democracy during World War II.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이처럼 추가 기부를 약속한 건 백신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내세워 백신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자국 백신을 제공해온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 백신 외교에서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백신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LA통합교육부가 교사노조와 5% 임금 인상을 비롯한 보너스 지급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타운 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통합교육부가 교사노조와 22일 5% 임금 인상을 비롯해 코로나 안전 프로토콜의 연장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지난 7월 1일로 소급 적용해 5%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2,500의 단발 보너스를 받게 되며 양호교사들은 3년에 걸쳐 $5,00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또 최소 올 12월 17일까지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것, 캠퍼스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와 최소 12월 1일까지 교실에서 공기정화 시스템 이용 등 코로나 안전수칙이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교육부 교육위원회와 유나이티드 교사 LA 멤버십의 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투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양측의 승인을 받으면 합의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22일부터 가주에서 대형 실내 이벤트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혹은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 제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최소 1,000명의 관객이 모이는 컨벤션, 엑스포, 콘서트, 스포츠 경기와 같은 실내 이벤트에 이번 의무화 조항이 적용됩니다. 입장객들은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완료 카드나 QR코드 혹은 카드를 찍은 사진을 통해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행사 시작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부에나팍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모두 19명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사실상 이제 풍토병이 되고 있다며 매년 여름이면 시작돼 가을까지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릴 때 발생하는데 이 모기에 물려 감염되면 약 80%는 대부분 증상이 없이 넘어가지만 나머지 20%는 두통이나 몸살, 구토, 피로, 피부 발진 등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증상이 발현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극심한 두통이나 뻣뻣한 목, 현기증, 근육 무력이나 마비 같은 증상은 대단히 심각한 증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즉각 병원을 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LA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행사 중 하나인 헐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올해는 한다고 합니다. 이 헐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주최 측은 2020년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해야 했던 것을 올해는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9회째를 맞게 되는 헐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는 땡스기빙 데이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에 헐리우드 블루버드를 따라 이뤄지는 대규모 행사 퍼레이드입니다. 이 한국 단체들도 가끔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아직 참가자들 그리고 퍼레이드에 함께할 팀들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나라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힘을 쏟는 동시에 최근에는 독감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약국. 70대 여성이 막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I just want this over and done with, yes. Because vaccines have done such a lot for us, really. 영국의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보다 물량을 3배 더 확보했습니다. So last year we delivered 1 million.
flu vaccinations, and this year we have an ambition to deliver 3 million.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계속합니다. 다만 작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위기의식에 독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다고 본 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엄격한 제한이 풀려섭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여전히 하루 3만 명대고 사망자가 200명 안팎인 상황에서 두 질병이 함께 유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의료 체계의 과부하가 올 것을 우려합니다. 독감 자체의 치명률이 높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It's a very serious disease in itself, with over 20,000 deaths each year in the UK from flu alone. So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take up the opportunity to be vaccinated both against COVID and against the flu. 미국도 같은 고민입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채택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정점 시기의 봉쇄 정책이 대부분 해제돼 올해 독감 발병률이 전년과 다를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아직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4.8%에 그치는 미국은 일부 주의 경우 이미 의료 체계가 한계에 부딪혀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을 모두 막는 게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이 모두 가능한 미국 내 의료기관들은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건 흔하지 않지만 동시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일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늦더위 물러가면서 예년 기온에 한결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6도 내지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금요일은 내일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낮 기온도 계속 낮아져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까지 남가주에는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기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소 흐리고 서늘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6도, 63도, 해안 지역은 73도, 60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동해안에는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델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부상자 있는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사우스 선상 게이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1 사우스 선상 글렌데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게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5번 웨스트 선상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가주 국유림 네 곳이 오늘 재개장합니다. 엔젤레스와 로스파드레스, 샌버나디노 그리고 클리블랜드 국유림이 산불 위험에 따라 폐쇄됐는데 약 3주 만에 다시 재개장합니다. 다만 엔젤레스 국유림 대부분은
재오픈이 되지만 지난해 밥캣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일부분은 계속 폐쇄됩니다. 산불 위험 수준이 위태로움에서 극심한 정도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불을 피우거나 불꽃이 튈 수 있는 어떤 행위도 모두 다 금지됩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미드위시와 웨스트 LA 그리고 헐리우드를 포함하는 LA 경찰국 서부수사본부 관할 지역에서 최근에 무장강도 범죄가 급증해 경찰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마이클 모어 LA 경찰국 국장은 최근 LA 경찰위원회에서 웨스트 뷰로 지역의 무장강도 범죄가 최근에 23%나 급증했다며 용의자들은 총으로 무장한 채 두세 명씩 몰려다니고 고가의 보석이나 시계를 훔치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 한인타운과 가까이 있는 멜로우즈 지역에서는 무장강도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비즈니스 단체들은 경찰 당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LAPD는 현재 순찰을 강화하고 업주들을 상대로 범죄 대응 관련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용의자들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증가하는 범죄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LAPD는 오늘 오후 7시 30분 타운홀 줌 미팅을 주최합니다. 최근에 급증하는 무장강도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에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들은 멜로우즈 옥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학비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며 대출자들에게 접근해 6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남가주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지난 3년 사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여 19,000여 명에게 613만 달러를 갈취해 빼돌린 일당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 행각을 주도한 용의자는 엔젤라 미라벨라로 그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출금 탕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대출금 탕감 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 250만 달러 돈 세탁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 여성이 2개월 넘게 실종 상태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지난 6월 말 유카밸리 지역에서 실종된 뉴저지 출신의 한인 여성인 30살의 로렌 조 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과 수사에 나섰습니다.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6월 28일 유카밸리 벤마 트레일에 위치한 집에서 걸어 나온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국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헬기와 수색견까지 동원해 실종된 인근 지역에 대한 대대적 수색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조 씨는 키 5피트 3인치 정도의 체격으로 왼쪽 어깨 쇄골 밑과 오른팔 안쪽에 문신을 하고 있고 실종 당시에는 노란색 티셔츠와 짧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특별수사팀에 하시면 됩니다. 2020년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LA 시의회 선거구 제조 중에서 지금까지 4개 선거구로 갈라져 있던 한인타운의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구역이 여전히 2개 선거구로 갈라지는 조정안도 도출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노력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개 선거구로 갈라져 있던 선거구를 지금보다 줄이자는 안건을 커미셔너 만장일치로 어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어 커미셔너들이 많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한인타운을 가능한 단일 선거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재조정위원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중이라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4지구 쪽으로 통합 단일화되거나 10지구의 일부가 남아있으면서 2개 선거구로 나눠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타운 내 한인은행들의 올해 추석 송금액이 대부분 늘었습니다. 한미은행이 대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타운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운 내 한인은행들의 올해 추석 송금액이 대부분 늘었습니다. 한인은행이 올해 추석을 맞아 실시한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동안 미주 한인들이 한국 등으로 송금한 액수가 지난해보다 대부분 늘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올 추석 무료 송금 건수는 3,706건, 송금 액수는 785만 8천여 달러로 송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송금 액수는 110만 달러 정도가 늘었습니다. 한미은행은 올 추석 무료 송금 건수 2,438건, 송금 액수
578만 9천여 달러로 송금 건수도 100여 건이 늘었고 송금 액수도 1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CBB뱅크는 송금 건수 76건, 송금 액수 19만 3천여 달러로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픈뱅크는 송금 건수 165건, 송금 액수 40만여 달러로 송금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송금 액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한미은행이 대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미은행은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대출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신입 직원들을 별도로 선발한 뒤에 1년에 걸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직접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미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접수하며 지원 마감일은 10월 8일입니다. LA 지역으로 출근 가능한 은행 근무 경험이 없는 대졸자가 대상이며 최대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에게는 각 부서의 선임자들이 멘토로 나서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계 마리아 로빈슨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 에너지 차관보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로빈슨 지명자는 2018년 매사추세츠 주의회에 당선된 최초 한인 의원으로 현재 하원에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앞서 컨설팅 업체 네비건트 컨설팅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업무로 경력을 쌓았으며 대체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파스트라라고 불리우는 고려대학교의 이호왕 명예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보분석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공개한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클래리베이트는 어제 올해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피인용 우수 연구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명단에는 미국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 6개국 16명의 연구자가 그 이름을 올려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호왕 명예교수는 대한바이러스학회 초대 회장이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1976년 한탄강 주변에 서식하는 등줄쥐의 폐조직에서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와 면역체를 발견하고 이 병원체 바이러스를 한타바이러스로 명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워싱턴 DC에 도착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어젠다 제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뉴욕을 거쳐 오는 25일 LA로 와서 오후 7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 한국행 항공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1차 접종률 70%를 넘었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방역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행 항공여행에 대한 LA 한인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LA 한인 항공권 판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한국행 항공권 가격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 17일과 18일 LA를 출발해 내년 1월 8일에 다시 LA에 돌아오는 일정의 한국 왕복 항공권 가격은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1,650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LA로 돌아오는 일정이 항공권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산타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청 산하 스몰 비즈니스 개발국이 디지털 마케팅 랩을 신설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운영과 창업, 고용 창출, 로컬 비즈니스 활성화를 돕고 있는 이 개발국은 최근 바이올렛 OC를 한국어 컨설턴트로 영입해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산타아나에 사무실 두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개발국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대면 강좌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서 두 번째인 지난 21일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날 강좌에는 60여 명의 한인들이 몰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한인들이 강좌에 몰려와서 한인회 임원들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다며 이같이 좋은 호응을 얻을 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강좌를 맡고 있는 한 이사는
강의를 듣는 한인들이 너무 많아 다음 달에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으로 나눠서 강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다채로운 먹거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맨하튼 한복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한국의 먹거리, 문화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회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를 10월 24일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들도 뉴욕시 선거 참정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뉴욕시의원 51명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긴 34명이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비시민권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가 미국 내 최고 고등학교에 랭크됐습니다. 전국의 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니치닷컴이 미국 내 최고의 학군과 순위를 매겨 발표한 것으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가 최고 고등학교에 랭크됐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가운데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3시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제28회 한식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김치를 주제로 한식 요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요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마린 카운티가 1차 접종률, 백신 1차 접종률 97.3%로 캘리포니아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코로나 퇴치에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마린 카운티 통계에 따르면 12세 이상 거주자 백신 완전 접종률은 90.7%, 1차 접종률은 97.3%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완전 접종률은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중 1위며 미 전국 접종률 탑10 카운티 중 하나입니다. 산호세 경찰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처음으로 경찰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베이 지역의 많은 공공기관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호세 경찰도 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호세 경찰 연합 측은 아직 시 측과 협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입장은 백신 접종과 정기적인 테스트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와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강제 퇴거 금지를 내년 1월 15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사업주는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업체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 직원 8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경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아마존은 백신 접종이 증명된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지난 20일 창고 근로자 4명과 홀푸드 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뽑아 4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3명의 창고 근로자와 홀푸드 직원에게 보너스로 10만 달러씩의 현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하와이 이민 세대로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된 김노디 지사와 고 안정성 지사의 후원장을 취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원장을 해외에서 직접 취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독립지사의 위국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0,000건이 더 늘어나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동부 연안까지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으로 실업수당 청구가 다시 늘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증가했습니다.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행정적으로 밀려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이번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지난주 2만 4천여 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됐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자산 매입 축소를 곧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는 현재 제로금리 그대로 동결하지만 앞으로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자산 매입 축소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미국 연준은 물가와 고용에서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n, the economy has made progress toward these goals. If progress continues broadly as expected, the committee judges that a moderation in the pace of asset purchases may soon be warranted. 6월 정례회의에서 올해 안의 시작이라고 밝혔던 것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 예상인 오는 12월 시작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1년 반째 유지되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current pace of asset purchases.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y until the recovery is complete. 다만 금리 인상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 지난 6월 회의 때보다 2명이 늘어난 전체 중 절반인 9명의 위원이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특히 과반이 2023년에 지금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에서 5.9%로 내리는 대신 내년에는 종전 3.3%에서 3.8%로 올렸습니다. 또 기준금리 조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고용과 관련해 실업률은 올해 안에 4.8% 낮아진 뒤 내년 3.8%, 내후년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자조선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유럽 축구에서 한인 선수들 활약 빛났죠. 마요르카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스페인의 이강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천재성을 빛냈습니다. 백힐 패스로 동료에게 청금 같은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동료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뷔골은 전반 25분에 나왔습니다. 드리블 후 수비를 제치고 왼발로 가마차 레알 마드리드 골문 구석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골망을 가르면서 이적 후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골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6으로 완패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이 마요르카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보르도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는 몽펠리어와의 경기에서 0대1로 뒤지던 전반 18분 동점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3호 골로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잉글랜드 리그컵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3년 6개월 만에 코리안 더비를 만들어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선발로 출전했고 후반 16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교체에 투입되면서 코리안 더비가 펼쳐진 것입니다. 두 선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팀도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부차기 끝에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엔젤스의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오는 27일 메이저리그 전설인 베이브루스로 잇는 103년 만에 대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엔젤스 구단은 어제 오타니가 27일 애나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와 벌이는 2021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타니가 이날 시즌
이 10번째 승리를 거둔다면 베이비 루스를 이어서 103년 만에 한 시즌 2자릿수의 홈런과 승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콜로라도 로키즈에게 패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샌디에고를 꺾으면서 두 팀 간의 승차, 내셔널리그 서부조 1위 팀 샌프란시스코와 2위 다저스 간의 승차는 2게임 차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각조 1위는 플레이오프에 자력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이제 와일드카드 순위를 해야 되는데 다저스 압도적인 승률로 와일드카드 내셔널리그 1위 팀입니다. 그래도 와일드카드 경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팀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플레이오프에만 나가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만나면 다저스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두 팀 모두 딱 10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162경기 중에 딱 10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 최지만 선수는 어제 경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볼넷을 골라 팀의 대량 득점에 힘을 보탰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1루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볼넷 2개를 기록했습니다. 4경기 연속 방망이는 터지지 않고 있고 시즌 타율은 2할 3푼 7리로 떨어졌지만 중요할 때 한 방씩 터쳐주는 게 참 희한하죠. 최지만 선수 그렇습니다. 어제 템파베이는 토론토를 7대1로 물리치고 와일드카드 최소 2위를 확보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팀 중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동부지구 1위 팀인 템파베이는 2년 연속 지구 우승에 도전 중입니다. 템파베이가 속해 있는 동부지구 뉴욕 양키즈,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볼티모어가 있는데 이 양키즈와 보스턴이 있는 조에서 리그 1위를 차지했다는 것 대단한 팀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